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론 노숙자들 많이 걱정되죠. 그리고 서민들 그냥 연료비,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을 제대로 못 대는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 걱정이 되죠.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한남동에서 밤샘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보수 집회 거기 나오시는 분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이고 침대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아주 찡합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셨겠지만 블링턴 미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어제 왔다가 외교장관 회담도 하고 최상목 고난대행도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되고 어제 외교부 장관 회담이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블링턴 외교부 장관은 실상은 임기가 이제 2주도 안 남았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장관이니까 이제 바이든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2주만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2기로 취임을 하죠. 많은 미국의 변화가 있고 세계 정치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의 지금 현재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고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때문에 잘 헤쳐나가고 잘 되리라 본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고 북한 얘기,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지 블링턴 국무장관이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최상목 고난대행하고 예방할 적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또 외교부 장관하고 어떤 대화를 했을지 내부에 있는 문제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한국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온 혈맹이고 동맹 아닙니까?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 상황이 이것이 정상 궤도입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한국은 정치에 아주 저급 정치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국민들 걱정만 끼치고 있다. 이런 국회에 300명씩 둘 이유가 있냐 하는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지 오늘 방송은 윤 대통령 관저에 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44명이 긴급 체포 영장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어제가 이제 지난번에 영장
마감되는 날이니까요. 6일 정도니까 어제 마감되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침 새벽 6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44명들이 갔다. 정말 다행입니다. 뒤늦게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불법 탄핵, 이 탄핵에 문제 있는 탄핵에 대해서 느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동에 모여 있는 그 집회에 나온 그 애국 그 집회 애국자들 그분들의 아주 박수로 환영하고 정말 아주 대단한 그 힘을 얻게끔 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친한계 장동혁 그 의원도 왔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탄핵에 12명이 찬성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더 큰 소란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진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이 민주당에 있는 천정배 그리고 변호사들이 내란죄는 뺀다. 그래서 빼기로 했잖아요. 내란죄. 그러면 여러분들 내란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난리치고 그냥 그 내란 괴수, 내란 무슨 뭐 범죄자, 뭐 내란죄는 무슨 최고가 무슨 사형 막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그냥 또 훅하시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그 놀아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생각이 짧은 국민의힘에 있는 12명이 거기 찬성을 해가지고 이 탄핵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뺐지 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뺀다. 그러니까 그때 찬성했던 12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랬다면 이거는 사기 탄핵이다.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대해서 거기에 놀아났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란죄래 가지고 그 난리치고 뭐하더니 정말 헌법재판소에는 내란을 뺀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내란죄를 그 난리치고 그냥 언론이 그냥 뭐 별 얘기 다 하고서 내란하더니요. 무슨 총을 어떻게 했느니 뭐 실탄을 무슨 얼마나 지급하려고 했느니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원래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완전히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가지고 그냥 언론하고 그냥 그때 그 탄핵 찬성받을 그 야당이 그렇게 막 갠 것도 아니에요. 그때 처음 당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인가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보는 거니까 없잖아요. 거기다 다 무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지금은요 유튜브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그 메이저 언론들, 메이저 방송들, 방송들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유튜브들이 그냥 직발 그냥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보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안 먹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탄핵 집회라고 뭐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아요. 못 되는 거예요. 맥 빠진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보수 우파들은 그냥 모이면 그냥 수십만씩 모여버려요. 그냥 광화문도 모이고 그냥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에도 모이고 말이에요. 밤새 모고 말이죠. 지난번에 그 추운 날 말이죠. 그
그 은박지 깔라판 거 깔고 비 덮고서 누워 있는 사람들 새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는요. 정말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저분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 평국민들인데 이 나라를 지키자, 이 나라가 제대로 가자. 지금은 이 거짓 탄핵, 사기 탄핵, 이거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은 무효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44명이 거기 그 정문 앞에 그 관저 앞에 이렇게 나가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는 그런 것을 보도를 보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는 108명이 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8명이 다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당의 대통령이에요. 정당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정부를 그 여당이 되기 위해서 이 정당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현재 그 방탄국회도 하면서 지금 그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 아니 탄핵을 무슨 장관들, 무슨 검사들, 뭐 군장, 뭐 저 장관, 뭐 이 방통위원장 이준석 씨, 뭐 감사원장, 뭐 그냥 탄핵해가지고 29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도 권한대행이 있는 사람도 탄핵했잖아요. 직무정지. 지금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까? 제대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제대로 지금 이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정치예요? 국가를 위한 정치예요? 무슨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정지 됐으면 총리라도 행정이라도 잘했끔 해야지. 탄핵에 거기 뭐 동조했다 뭐였다 해서 탄핵 한 거 아닙니까? 직무정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뺐으면 헌법재판소도 빨리 기각해서 총리를 내려보내서 행정이라도 제대로 끌고 나가게끔 해야지.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합니까 이게.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말이죠. 완전히 그 조자령 헌칼 흔들듯이 지금 현재 망나니가 칼춤 추듯이 막 추요. 뭐 또 그 체포영장 갖다가 하다가 1차 갔다가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다음에 그 경찰 보고 그걸 넘겨라, 너 받아라.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가 뭐 설거지였고 투시탈거리 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노 하니까 또 다시 가져가지고 뭐 어제 기간지라니까 또 그 연장을 또 연기를 또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요, 여러분들 공수처에선 내란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게끔 하지 않게끔 규정 법률이 돼 있잖아요, 공수처법에. 근데 거기서 내란죄를 가지고 왜 체포영장 한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장을 발급한 지부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공수처에는 중앙지법에서 거기서 영장을 신청하고 하게끔 돼 있는데 아니 엉뚱한 서부지법에 가서요. 왜 서부지법에서 했냐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는 다 뭐 우리 법회 거기 출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번에 저기 헌법재판관 야당이 신청한 사람들도 거기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이죠, 여러분들 참 이 재판관들이 어느 이념이나 어느 정치적으로 거기에 해가지고 어디파, 우리법파, 보수파, 진보파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재판관들이 재판의 판사들이 그렇게 연루되면 그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해체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이런데 그 연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유한 재판관, 자기의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것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 그런데 거기 관여되고 거기에 무슨 연계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전부 끌어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재판관 아니에요. 그 정치인이나 해야지 무슨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 법회 뭐 국제법회 그게 왜 거기에 분류가 되고 뭐 보수 진보 왜 그렇게 분류가 돼야 되냐고요. 예. 나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요. 아니 총리에도 빨리 내란 그죄 뺐으면 내란죄로 가서 지금 탄핵을 당했으면 얼른 거기 재판에서 기각을 얻으면서 빨리 각하시키든지 해가지고 총리라도 행정부라도 나라 행정부라도 이끌어나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를 갖다 탄핵해놓고 그다음에 그 최상 저기 지금 누구야 그 부총리 그 최 부총리 갖다가 탄핵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 대행으로 있는데 참 정말 나는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말이야. 그냥 아주 그냥 속이 그냥 주먹에 끓듯이 끓는데 말이죠. 참 정말 너무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내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는 난 처음부터 내가 아주 그때부터 얘기했지만요. 아니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 대통령이 볼 때 이 나라가 참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 비상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 합법 아니에요, 합법. 그게 왜 내란이에요? 이재명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내란. 지금 사실상 야당이 하는 것이 준 내란이에요, 이게 내란. 왜 내란이냐? 아니 장관들 무슨 총리, 대통령, 뭐 검사, 뭐 이런 그냥 감사원장 할 것 없이 막 탄핵을 갖다 29번씩 했대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가를 그저 망하게 하려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란은 정말 그 입법 내란 국회 야당이 준 내란이다. 그게 내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빨리 끝날지 모르지만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예요.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동수 총리라도 야당에서 헌법재판소 그 탄핵의 그 심판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을 뺐으면 내란으로 지금 현재 내란 동조했다고 해서 하는 한도수 총리는 빨리 기각을 시키든지 각하시키든지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따지고 뭐는 뭐 그러니까 하더라도 아니 그걸 그냥 붙들고 있어. 그 헌법재판소 제대로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는 삼심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법원에서 하고 고등법원에서 하고 대법원에서 하고 삼심제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 연루된 거요. 그것이 지금 1심 끝나서 징역 1년 받고 2년 집행유예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2월 15일 날인가 지금 3개월 되면 2월 15일인가 2심이에요. 고등법원에 이제 그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그래 이재명이 2심이 끝나면 그다음 대법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이건 1심, 2심 없어요. 그냥 거기서 재판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끝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민주화 형식은 안 맞습니다. 옛날엔 헌법재판소가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다시 만들어 놓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거기서는 정치적으로 연루되면 안 됩니다. 거기 뭐 어느 재판관은 무슨 보수고 어느 저기는 진보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언론견에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정치와 이념 이런 데는 다 중립이 돼가지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총 인원이 9명으로 구성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6명으로 있다가 8명이 됐지만 근데 거기서 8명이 만약에 그 기각이다, 탄핵이다. 그러면 그 상부가 없잖아요. 아니 3심제가 없으면 대법원에도 한 번 더 걸른다든가 있어야지.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그 9명, 그때도 8명이야. 8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가결돼가지고 파면한다. 그 이정미 저 소장이 그랬잖아요. 파면한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전 국민이 선거에서 뽑은 사람이에요. 재판관들은 판사로 있다가 판사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8명이 진보가 있든지 야당 측에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결정이 잘못되면 그거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돼요. 재판관의 질도 문제가 있고 상태도 문제가 있고 결정되면 끝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학 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거기 조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 1,몇백만씩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관 8명이 거기서 좌지우지 흔들어서 그냥 끝난다. 물론 잘하면야 뭐 정치 이념 이런 데 연루되지 않고 정말 양심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헌대면야 별 문제지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냐고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그거 인용한 거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대법원에 가서 그 모든 거 혐의 사항이 있는 게 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첫째 무슨 진보 보수 이거 언론기관에 저기 불리우는 거 보고 전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재판할 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관 돼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정치 중립, 이념 중립 거기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대외적으로는 그게 없어야 돼요. 여하튼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걸려있는 이 상황이 블링컨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과도기인지 정치 발전 또 이 사회 발전 어느 단계를 넘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윤석열 대통령만큼은요. 저는 절대로 뭐 많은 그 헌법 전문가 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요. 전 처음부터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 안에서 나라가 위태로워. 그냥 정치가 부정한 투표를 많이 했다. 선거가 부정한 투표를 많이 했다. 막 이기고 나오는데 제대로 빨리빨리 정리도 안 해.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저 투표용지 분류기, 그 전자 투표지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갖다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입법의 국회에서 그냥 거대 야당이 그냥 탄핵 막 해. 그냥 그다음에 예산 그냥 막 잘라버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이게 큰일 나갔다. 이 아프리카 도는 게 대통령이 볼 때 큰일 날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생각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그것은 무슨 야당의 대표나 여당의 대표가 무슨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재판관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에만 그 권한이 있어. 그 대통령이 보는 생각도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정보를 받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표한 것은 나는 그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소란스러운 게요. 솔직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재명 지금 재판 심판 받는 거 그거 있는 거 그거 받고 깜빵에 안 가려고 그 깜빵에 갈 것 같으니까 그러려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그냥 자꾸 들쑤시고 그냥 행정부 가지고 흔들고 뭐 대통령 가지고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시간이 끌든지 안 끌든지 시간이 끌든지 안 끌든지 결국은 죄는 죄대로 가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적에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 뭐 재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치른다 할 적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 전 꿈에도 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해온 것을 봤을 적에 대통령의 자격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뭐 다른 분들이 나오면 또 모르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렇게 또 만만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여론조사 보면요. 여론조사 보면 그 5, 6%, 30, 60%에서 67%에서 36%, 37%에서 거기에 이재명이 그냥 완전히 고정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을 가면서 윤석열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요. 30%가 넘었어요. 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뭐 45, 4%, 47% 나온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전라도 있는 데만 좀 적게 나왔어요. 뭐 11%, 12% 그렇게. 국민의힘도 여론조사가 올라가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뭐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탄핵 정국을 가면서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올라가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12명이 탄핵 그 찬성을 국회에서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앞으로 정치하기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당에 있는 대통령을 갖다 끌어내.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 하태희 뭐 이런 사람들 62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내란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내란 괴수 내란 해가지고 그 무슨 별 얘기 다 하고 언론 오고 해서 하더니 내란으로 해서 탄핵이 됐는데 내란을 빼서라도 뺀데 그러면 그때 찍은 사람들 그 어떻게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찍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동훈이 파기 때문에 한동훈이만 좌초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뭐 직무정지 해야 된다 뭐 한다고 그래서 뭐 탄핵한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 탄핵한 거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다 꼬봉입니까? 쫄따구들이에요? 한동훈이 여론조사 보니까 뭐 4%, 5%또 6%대 여기서 머물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그렇게 나오죠. 앞으로 더 안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겪으면서 정치 상황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상황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44명이 대통령 관저의 앞에서 체포영장 가지고 공수처에서 온다 할 적에 그걸 막으려고 나간 의원들 다행입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죠. 108명이 다 나가야 됩니다. 발이 부러지지 않은 이상, 발이 부러져도 나가야죠. 기부스러워도. 뭐 보좌관도 있는데 뭐 휠체어 타고 나가면 되죠. 그래서 보수 측에 있는 애국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단합된 모습, 단결된 모습, 국가를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국회에서는 뭐 제대로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나 이런 쪽에 그 아스팔트에서 밤을 새워서 불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 양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일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이 반성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 아니 내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의 규정도 없는데 왜 자꾸 그 체포영장 가지고 체포를 한다고 그래요? 왜? 이 공수처가 그동안에 한 일도 없지만요,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제대로 되면요, 저 공수처부터 없애야 됩니다. 아니 검사하고 경찰하고 여지껏 이 나라 70년 동안 잘 해왔는데, 이 나라를 해왔는데 왜 그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 시대에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서로 뭐 네가 해라, 내가라, 뭐 내가라, 네가라. 참말로. 아이고, 이 문재인이 제대로 한 거 뭐 건이 뭐 있었습니까? 한 거 보면 맨날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요즘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숙이가 언론 보도에 뭐 나오는 거 없대요. 요즘엔 딱 꼬리 내리고 그냥 그 양산의 책방에서만 묻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도 빨리빨리 재판 받고 그 범죄 무슨 그 죄 의혹, 울산시장 그 함명 사건 같은 거 있잖아, 아직도 있잖아요. 재판 벌써 그런 걸 빨리빨리 안 하고 대통령은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저기 그 변론 기간 그거 하는 걸 갖다가 뭐 5번 갖다가 뭐 일주일에 2번씩은 되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빨리 끝내가지고 직무에 복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직무 복귀하려면 지금 내란죄 뺐으면 내란 때문에 그 주가 범죄 의혹이 내란 아닙니까? 내란죄. 그걸 만약에 야당이 뺐으면 그냥 각하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탄핵 해가지고 심판을 넣으려면 국회에 가서 다시 논의해가지고 올라오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들. 난 재판법을 전문 공부를 안 했지만 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이 만족할 만큼 잘 되셔야죠.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아스팔트에서
그 고생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하늘은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